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 며느리 중 재산을 노린 사람과 끝까지 남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었던 병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가슴 먹먹한 옛 이야기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녀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겼을까요? 지금부터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고 길목에 선 나무들은 마지막 잎사귀 몇 장을 손에 쥔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는 자리 큰 길이 꺾이는 모퉁이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와가 고르지 않았고 처마 끝은 오랜 세월에 조금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은 넓었고 방은 여러 칸이었으며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던 나그네들은 그 연기를 보고 발걸음을 틀었고 오래 걸어온 장사치들은 그 마당에서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강월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해 그녀의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년의 일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웃음보다 관찰의 흔적이 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꼭 필요한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밥상은 늘 제때 나왔고 방은 늘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강월수는 여인이 아니라 한 그루 큰 나무다. 나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홀로 서 있는 법이고 오래될수록 속이 먼저 비어가는 법입니다. 월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월수는 이 주막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몸이 앞섰고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내려앉은 뒤에야 누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해 겨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웠고 사고라고 하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7살이었고 작은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월수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스스로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눈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인지 남겨진 것은 두 아이와 비바람을 간신히 막는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이 지금의 주막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치우고 또 지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없었고 어떤 날은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돈이 부족한 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을 월수는 혼자서 지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무처럼 보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도 뿌리를 뻗을 땅이 필요한 법입니다. 두 아들은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그들은 키가 커졌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지핀 불 옆에서 글을 읽었고 어머니가 손님들 사이에서 굽힌 허리를 보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때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날들은 월순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씨가 고왔고 옷매무새가 단정했습니다. 처음 주막에 들어서던 날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눈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장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빨랐고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주막의 수입과 지출을 금세 파악했고 뭔가를 제안할 때는 늘 숫자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월수는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 하나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련이었고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스스로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고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찾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있는 듯 움직였고 쉬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그녀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고 서로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면 자연히 생기는 일이었고 주막처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다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수십 년을 살아오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시간이 쌓이면 감추던 것도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밤 월수는 방문 너머로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들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려왔습니다. 주막이 언젠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익숙하게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의 무게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월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순의 가슴 안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이 누구에게는 그저 팔아치울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을 지켜온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월수는 그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며칠 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던 날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월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손님 밥상을 챙겼으며 저녁이 되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들과 눈이 마주치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들이 말을 걸면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순의 눈은 그 며칠 동안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봐온 사람은 압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밥상을 차리는 손의 속도, 손님을 맞는 자리에서의 눈빛, 피곤한 저녁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표정. 월수는 수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손님의 주머니 사정도 나그네의 마음 무게도 말 한마디 없이 알아채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가족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서윤이는 그 며칠 동안도 단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가지런히 올렸고 손님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 치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을 때면 그 손은 어느새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신 할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나서지 않았고 없으면 잠깐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월수는 아직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단정 짓기엔 아직 이른 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최명자는 바빴습니다. 언제나 바빴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셈을 맞추거나 어딘가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주막 안에 있는 시간보다 주막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돌아올 때면 늘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럴듯했습니다. 월수는 그 그럴듯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수련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움직였고 해가 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방을 쓸고 솥을 씻고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을 고르게 다듬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답답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움직임이 말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오래전 자신의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월수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두 아들과 세 며느리가 한 방에 모이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느꼈는지 자리에 앉으면서도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작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월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좋지 않구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의 입이 무언가를 말하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월수는 그 반응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월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나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고 이 주막을 맡길 사람을 정하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월순의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샘을 하는 눈이 있었고 당혹스러운 눈이 있었으며 아무 변화 없이 조용한 눈도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막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은 여전히 제때 지어졌고 손님은 여전히 드나들었으며 아궁이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부지런했습니다. 서윤이는 아침마다 월순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가져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약재를 구해왔다거나 보양에 좋다는 음식을 준비했다거나 최명자도 자리를 잘 비우지 않았습니다. 바쁜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지키자 어색함이 오히려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련은 그 며칠 동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지려야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이미 남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덧붙일 것도 보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꼈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차를 가져오면 마셨고 문안을 오면 맞았으며 약을 다려오면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보이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 부지런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처음과 지금 사이의 간격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 간격을 재고 있었습니다. 자로 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울로 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세월 앞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즈음 월순의 몸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생겼고 낮에도 몸이 무거운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가을 탓으로 여겼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몸이 한 번씩 앓는 것은 나이 든 사람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혼자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계절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야 자리를 찾아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말소리가 가끔 귀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팔아버리면 돈이 꽤 되겠지.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은 없어. 월수는 그 말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가슴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으켜 세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로 보인다면 그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월수는 그 물음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깊어지는 동안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은 채였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처음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시간 앞에서만 진짜를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 위의 나무들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차가운 하늘 아래 서 있었고 아침마다 마당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문턱까지 와 있었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손님은 드나들었고 밥상은 나왔으며 아궁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기처럼 냄새처럼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나아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밥은 억지로 먹었고 잠은 여전히 얕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질수록 보이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끝에 가서야 얻는 종류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으로 월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보름쯤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문안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틀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약을 가져오던 손이 어느 날부터 빈손으로 오기 시작했고 빈손으로 오는 날이 많아지자 결국 오는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사이에 자연스럽게. 월순의 방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말씨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점차 형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월수는 알아챘습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습관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은 듣는 사람에게 다르게 닿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서윤이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일을 돕는 어린 처자였습니다. 약을 들고 오거나 밥상을 들고 오거나 서윤이가 보낸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고 아무 말 없이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꼭 좋은 의미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야 한다고 했고 외상값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했으며 멀리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모두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두 사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심은 다른 것입니다. 최명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웠습니다. 그 누군가는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월순의 몸이 나빠질수록 이수련의 하루가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월순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가는 소리, 물을 끓이는 소리. 달빛이 창호지 위에 가늘게 내려앉아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아직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월수는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이수련이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화로 위에 약탕기가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등이 불빛에 붉게 비쳤습니다.
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월순이 잠 못 드는 새벽이면 마당에서는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약을 다리는 소리였고 어떤 날은 장작을 조용히 패는 소리였습니다. 이수련은 그 사실을 월순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월순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수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수는 우연히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이 달랐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날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서윤이와 최명자였습니다.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늘었다느니 장사가 나쁘지 않다느니. 그러다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방식들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다고 했고 팔아서 다른 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속에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어지지도 않았고 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찬 공기가 발끝부터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소리는 잠시 후 멎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문 안쪽에서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수는 그제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날따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를 올라 방문 앞에 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월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자신이 없어진 자리에 무엇이 오는가? 살아온 날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 물음들이 조용하고 차갑게 가슴 안쪽에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월수는 한동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불이란 것은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월수는 자신의 몸이 진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거짓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던 그 말이 사람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 꺼낸 말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란 것은 말을 가리지 않는 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거짓으로 꺼낸 말도 오래 반복되면 몸이 먼저 믿어버리는 것인지 밥맛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밤잠이 얕아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고 낮에 몸이 무거운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탓인지 몸의 탓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따라온다는 말을 월수는 젊은 시절 어른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뼛속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석가래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 남편이 직접 올린 석가래였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도 석가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날 아침은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없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것은 이수련이었습니다. 밥을 지은 것도 손님 밥상을 차린 것도 월순의 방에 미음 한 그릇을 들여온 것도 이수련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걱정하는 말을 했고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어딘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방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맴도는 말들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알게 됩니다. 어떤 손길이 진짜인지를, 어떤 말이 곁에 있는 말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수련이 약탕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수련은 월순이 다 마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그릇을 받아 나가는 이수련의 뒷모습을 보며 월순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이러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주막을 바라는 것인지, 인정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인지. 월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봐왔지만 이 사람은 아직 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의 우물가에는 얼음이 얇게 얼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손을 불어누겼습니다.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따뜻했고 그 김이 방 안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것을 월수는 매일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자리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월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이란 가장 힘든 순간에야 비로소 바닥을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겨울이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렸고 아침마다 우물가의 얼음을 깨는 소리가 주막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방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서둘렀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녹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겨울의 주막은 여름보다 더 많은 온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온기를 만드는 일은 언제나처럼 이수련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는 날이 있어도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웠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든 날이 생겼습니다. 몸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 자신도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왔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래, 너무 혼자였던 탓이었을 것입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오래 쌓였습니다.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도 있었고 무언가를 짐작하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의원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했다는 듯이 약을 처방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월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의 병.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갔다는 것은 병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날 하루 종일 주막 안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리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월순의 방을 오가며 필요한 것을 물었고 이것저것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어딘가 급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종류가 아니라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종류였습니다. 월수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래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손길과 곁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손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녁이 되자 서윤이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자리에 들었고 그 뒤로 월순의 방에서는 인기척이 뜸해졌습니다. 최명자는 낮 동안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짧았고 표정은 이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녀가 방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딱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몸이 먼저 향하는 법이라는 것을 월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련은 그날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였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불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월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말없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잡으라고 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거두어도 좋다는 듯이.
월수는 그 팔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열흘, 보름. 날짜가 지나는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윤곽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고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주막 안에서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먼 길을 걸어온 노인 손님 하나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고 몸도 성치 않아 보였습니다. 손님을 맞은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보더니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빈방이 있었지만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노인이 가진 돈을 꺼내 보이자 서윤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방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밥상은 얇았고 불은 충분히 지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련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더 챙겨 들고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가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잘한 일을 했다는 기색도 억울하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월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발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어느 방에서 불기운이 더 도는지, 어떤 그릇 소리가 어느 순서로 나는지. 오래 이 자리에 있어온 사람은 소리만으로도 압니다. 주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날 밤 늦게 이수련이 월순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이불을 여며주고 등잔 심지를 낮추고 문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월순에게 하는 말인지 혼자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수련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월수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받은 것. 이 여인이 이 주막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월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떠돌다 들어온 사람이었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으며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주막이 그녀에게 준 것은 그저 머물 자리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움직임의 이유라면 너무 큰 대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월수는 이내 생각을 고쳐잡았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것의 무게가 다른 법입니다. 넉넉한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것이 빈손이었던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수련이 이 주막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물 수 있었다면, 처음으로 내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다른 무게였을 것입니다. 월수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처마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고드름이 흔들리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먼 곳에서 부엉이 울음이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월수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흐트러져 있던 것들이 밤 사이에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전보다 더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웠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억지로 몸을 세우려 했지만 그날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월수는 처음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 서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쓰러진 것인지 누운 것인지 경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한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란이 있었고 의원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월순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이수련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곁에 있었는지 월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그 온기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걱정하는 말을 했고 의원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 말들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남는 사람과 방을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분명한 것들입니다. 월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천장에 석가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남편이 올린 나무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였습니다. 금이 가고 빛이 바래고 그 으름이 쌓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려앉지 않고 그 자리에. 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였는지,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평생 일으켜 세운 것을 누구의 손에 넘겨야 하는지. 그 말은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주막 안에서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다녀갔고 약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독한 약이었습니다. 다리는 시간도 길었고 냄새도 진했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에 배어들어 이제는 주막 어느 구석에서도 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 앞에서 저마다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도 있었고 불편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은 그 냄새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고 어떤 얼굴은 그 냄새가 뜻하는 것을 자꾸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방 안에 누워서 그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보게 만들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움직이느라 놓치던 것들이 누워서 보니 하나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약한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이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횟수는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들어오면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 동선이 어느새 정해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해야 할 만큼만. 월수는 그 움직임이 무엇을 닮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일과 마음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일은 끝나면 멈추지만 마음은 끝난 뒤에도 머무는 법입니다. 서윤이의 발소리는 방문이 닫히는 순간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다음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최명자는 그 사흘 동안 2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낮에, 한 번은 저녁에. 낮에 왔을 때는 장에서 구해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잠깐 앉아 있다가 바깥에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왔을 때는 더 짧았습니다. 얼굴만 보이고 나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의 크기가 다릅니다. 최명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크기였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주막을 이어받을 사람의 크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수련은 그 사흘 동안 방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순의 방과 부엌 그리고 마당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산에 다녀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한 약재 중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고 이수련은 말없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오를 때쯤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월수는 알았습니다. 겨울 산은 가파르고 차가웠습니다. 길이 얼어있는 날도 있었고 눈이 쌓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약초를 찾는다는 것은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일이었고 몸이 버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수련이 돌아올 때마다 손등은 붉었고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듬고 다리고 걸러냈습니다.
그 과정을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다르지 않게 했습니다. 약탕기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조절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볼 때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다 손등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약탕기의 손잡이를 잡으려다 그리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화상이었지만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이수련은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약탕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마당에서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이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기 전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혔습니다. 막내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이 다 다려질 때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막내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방 안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윤이와 최명자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주막이를 두고 의견이 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손님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향하는 곳은 결국 같은 자리였습니다. 월순이 비운 자리였습니다. 아직 비워지지 않은 자리를 두고 이미 채울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들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 팽팽한 것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밥은 제때 나왔고 손님은 불편함 없이 머물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터지기 전에 조용함이 있고 가라앉은 뒤에 조용함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수련에게 향하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수련이 하는 일을 두고 필요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새벽에 산에 다녀오는 것을 두고는 약재는 장에서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이수련의 움직임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는 달랐습니다. 이수련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태도가 더 자극이 되는 것인지 말들은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막 안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서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나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수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이수련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솥을 닦고 다음 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어느 발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뒤로도 멈추지 않는 솥 닦는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날 밤 이수련이 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월수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대인 자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붉은 기가 남아 있었고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이수련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약 그릇을 내밀고 월순이 다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월수는 약을 받아 마시면서 그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월수는 이미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것들을,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으로 보여준 것들을, 대인 손등으로 보여준 것들을. 사람의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월수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알미 한 사람 앞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약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이수련이 그릇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월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처마를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드름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이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지 월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주막이 어느 손에 가야 하는지를. 그것은 이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주막 안에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지금의 몸에 남아있는지 월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날이 많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살아오며 월순이 배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수는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러 모아라.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가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때가 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그것이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주막 마당에 아직 서리가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월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며느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이 좁아졌습니다. 5사람이 들어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앉은 자리가 편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긴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요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것이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순이 입을 열 때까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낮게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월순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짓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들었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큰아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수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 처음에는 꾸며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으켜 세운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병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든 채 잠시 허공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월수는 그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동안 월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두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병이 진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것은 거짓이 아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거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먼저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월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란 진짜일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 말을 꺼내면서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오래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이수련에게 닿았을 때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수련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인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주막은 이수련에게 맡기겠다. 방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소리로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일순간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 주막을 위해 자신도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같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조리가 있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정도 아니었고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월순의 눈에서 무언가를 본 것인지 입이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탈이 생기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면 주막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월수는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수련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있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그 말 앞에서 서윤이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최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큰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종류의 무언가였습니다. 이수련은 그때까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련에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준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그 말이 이 결정의 이유 중 하나라고. 이수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순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 안에서 작은 웃음이 비쳤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얼굴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서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월순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그냥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최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월수는 알았습니다. 사과인지 인정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섞인 것인지. 최명자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도 방을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두 아들과 이수련 그리고 월순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인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말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따르겠다고. 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큰아들이 나가고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련은 아직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젖은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인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손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결정은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이 허락하는 날들 동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울렸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수련이 아침에 지핀 불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방 안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조용한 숨소리, 이수련이 자리를 고쳐 앉는 소리,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쳐서 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주막이 살아온 소리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월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없어진 자리에서도 이 소리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이 불을 지피고 누가 이 마당을 쓸고 누가 이 손님들을 맞는지에 따라 소리의 결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 결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방 안에서 나온 말들이 밖으로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막이라는 곳은 벽이 얇은 곳이었습니다. 소리가 세고 눈이 많았습니다. 월순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주막 안팎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날 이후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늦게 먹었고 주막일에서 손을 놓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분함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단순한 물러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있던 자리가 비어가고 있었고 그 자리를 아무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자는 조용했습니다.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셈을 맞추고 장을 보고 주막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눈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반성인지 체념인지는 그녀 안의 일이었습니다. 이수련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도 그 전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고 불을 지폈으며 월순의 약을 다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였습니다. 전에는 다음 일을 찾아서 했다면 이제는 그 일들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했습니다. 그 눈이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지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미 지고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팎으로 남겨진 것들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윤이의 방에서 간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습니다. 낮은 소리였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월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윤이도 나름의 방식으로 이 자리에 있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주막이 요구하는 것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월수는 오래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월순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밥을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원은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몸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해야 할 말을 하고 난 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쌓이면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나면 몸이 조금 숨을 쉬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오후 월수는 오랜만에 방문을 열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들어와 마당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수련이 마당 한켠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햇살이 이수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녀의 다음 행동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막 안에 가라앉은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번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 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남아있는 날들의 몫이었습니다. 월수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금세 낮아졌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월수는 그 비단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낮 동안 녹아 방울방울 떨어졌고 아침마다 단단하게 얼어있던 우물가의 얼음이 조금씩 얇아졌습니다. 마당 한켠 양지 바른 곳에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흙을 밀고 올라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때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졌고 툇마루에 나와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는 양도 늘었습니다. 의원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것 같다고 서두르다가 다시 쓰러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월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결정은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그 결정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수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새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안 뒤에도 그녀의 하루는 전과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고 손님 밥상을 차렸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월순의 약은 여전히 그녀가 다렸습니다. 손님을 맞는 얼굴이 전과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더 당당해진 것도 아니었고 더 조심스러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았습니다. 그것이 월순에게는 가장 큰 확인이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 순간 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자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과 얻은 후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월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무렵 주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짐을 꾸려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문 안에서 목소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끝에 서윤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보따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월수는 툇마루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윤이는 마당을 가로지르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월순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깊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인사였습니다. 월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이의 발소리가 대문을 지나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짐을 지는 법입니다. 최명자는 남았습니다. 떠난다는 말도 남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주막일을 했고 장을 보았으며 셈을 맞추었습니다.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이 더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련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도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어색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조금 줄고 눈이 조금 낮아지고 손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최명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길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장사치들이 다시 이 길목을 지나기 시작했고 주막 마당에는 오랜만에 여러 사람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밤 냄새가 짙어졌고 저녁마다 아궁이 불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수련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노인에게는 밥상을 조금 더 두텁게 냈고 몸이 성치 않아 보이는 나그네에게는 방을 더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이 주막을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좋은 주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묵고 간 손님이 다음에 이 길을 지날 때 다시 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막이 달라진 것을 딱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다고 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월수는 그 말들을 툇마루에 앉아 들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이수련을 통해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곁에 있는 막내 아들이 보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월순이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수련이 물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내려놓고 같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수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주막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언처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생각하다 꺼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던 말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섞여 있었지만 햇살만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겨울의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월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처음 이 자리를 정했을 때 왜 하필 이 길목이냐고 물었습니다. 큰 길이 꺾이는 곳이라 바람이 센데 굳이 여기여야 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면 오히려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연기를 찾을 때 바람이 센 곳의 연기가 더 멀리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주막이 살아남은 이유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아무도 없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그 불이 연기가 되어 멀리 퍼졌고 그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을 이제 이수련이 지킬 것이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고 갔고 밥이 지어졌으며 밤이 되면 불이 꺼졌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켜졌습니다. 그 반복이 주막의 하루였고 그 하루들이 쌓여 주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수는 그 시간 안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오래 움직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작은 새가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에는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수는 막내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월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후회.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다르게 했어야 했던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저녁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월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읽혔습니다. 어렵고 긴 길이었지만 그 길을 왔습니다. 혼자였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잘 산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바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고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월수는 편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툇마루에 나가 햇살을 받았고 이수련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것들을 마셨습니다. 손님들의 소리가 마당에서 들릴 때면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막이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밥을 먹고 길을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였고 먼 길을 앞둔 사람들의 무거운 발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이 주막을 지나갔고 이 주막은 그 소리들을 담았다가 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수련이 마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수는 툇마루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수련의 어깨 위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평온해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월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 무엇을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모두 듣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수련은 지금 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 주막의 아궁이 불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 길목을 지나는 사람들을 맞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흙을 밀고 올라오려던 풀 포기가 이제는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작은 새가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얼음을 깨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물소리가 생겼습니다. 맑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월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올린 석가래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무였습니다. 그 으름이 쌓이고 빛이 바랬지만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처럼 이 주막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길목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며 지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을 내미는 곳으로 월수는 조용히 그러나 편안한 얼굴로 그 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막은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한 여인이 평생을 지켜온 주막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 다음 밤에도 찾아뵙겠습니다.